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의 후보 단일화를 제안해서 2주일 남은 대선 전국에 일대 파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승리를 느낀다는 문자를 당원들에게 돌렸고, 국민의당은 권양순 여사 친척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하는 등 막판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집 2층에 딸 정유라 씨와 손자를 위한 뭉칫돈을 숨겨뒀던 사실이 법정에서 폭로됐습니다. 전문가 4분과 함께합니다. 신지호 연세대 개공 교수, 이수희 변호사, 고영신 한양대 특임 교수, 양문석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대선 본투표는 14일, 2주일이 남았지만 재외투표는 오늘 새벽에 시작됐습니다. 사실상 이제 투표가 시작된 건데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오늘 새벽에 이제 시작됐습니다. 뉴질랜드의 수도에서 시작돼서 6일간 계속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외 유권자 수 보시는 것처럼 29만 약 5천 명 정도 됩니다. 역대 최다고요. 전 세계의 116개국 204개 투표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첫 투표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5시 말씀드린 대로 뉴질랜드 대사관 수도 오클랜드 분관에서 시작이 됐는데 신지호 교수님, 네. 이번이 그 재외투표가 도입된 지 4번째 투표가 그렇죠. 되는데 가장 많이 참여할 것 같다 그래요? 예, 그 역대 유권자 수가 최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 30만 명 중에 이제 과연 몇 명이 투표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과거 역대 대선 보면요, 차이가 적게 났을 때 30몇만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적도 있습니다. 노무현 이회창 때 그랬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근데 요번에는 이제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되다 보니까요, 지금 너무 그 선거 일정이 촉박해갖고, 네. 우리 후보자들이 해외 유세를 거의 못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해외 유세도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아, 미국처럼 말이에요, 유권자 수가 꽤 되는, 뭐 LA라든가 뉴욕이라든가 우리 또 교민이 많은 도시는 다녀야 되는데, 2012년 때는 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었죠. 근데 요번에 이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을 제대로 못 밟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실제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첫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는 개표 4시간 전부터 줄을 서서 투표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이번 선거에 관심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뭐 한 70여 프로 이렇게 투표율이 4번 선거에서 나왔는데, 네네.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경우 투표율과 이 유권자 수를 합치면은 한 1% 전체의 그런 비중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적지 않은 뭐 유권자고 투표율이죠. 그렇게 될 경우 선거에 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보지만, 그래도 과거 뭐 노무현 이회창 이렇게 붙었을 때는 한 30여만 표로 그러니까요. 승패가 갈린 것으로 볼 때 해외 이런 투표자 재국민 투표도 투표에 말하자면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이번의 경우 뭐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런 대선이 치러지고 있습니다만은 또 관심이 높은 걸로 봐서는 네. 투표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예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뭐 전 세계적으로 촛불 집회가 엄청나게 이제 많이 일어났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파리에서도 있고 막 그렇죠. 그랬어요. 지난 가을부터 올 봄까지 그 많은 촛불 집회가 국내 정치에 대한 관심을 또 높였고, 그리고 그 관심 자체가 해외 교민들조차도 정치적 각성을 강하게 하는 또 하나의 그 역사적 사건이 되었던 측면들을 본다라면, 예. 역대 투표율 중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저는 예상해 봅니다. 네. 외교 행랑으로 이수희 변호사님 이게 다 이제 집계가 된다고 해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지인하고 이제 며칠 전에 통화해 보니까 아마 한반도 위기에 대한 그 뉴스가 많이 나오나 봐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도 그렇게 치면은 그 제외 국민들도 관심이 많더라고, 이번 선거에. 말씀하신 대로, 투표율이 꽤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투표가 사실상 시작됐다는 말씀과 함께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민주당, 문재인 캠프의 분위기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이 퍼포먼스를 하는데 춤을 또 네. 실력을 보일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정 춤은 네, 이재정 의원에 이어 진선미 의원. 다시 이재정 의원 다시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즐겁게 춤을 추시네요.
네. 지금 의원들 거의 뭐 춤 연습하고 나오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자, 자, 또 다른 의원 날았습니다. 바로 보시면요. 뒷모습 보시면 과연 누굴까? 춤을 정말 열심히 추는데 저는 의원인가 했어요. 의원이 이렇게 춤을 잘 추나? 돌고요. 심지어 날라차기까지 합니다. 보시면. 자, 네. 누굴까요? 한번 보시죠. 바로 표창원 의원입니다. 네. 네, 보시면 거의 뭐 싸이를 방불케 하는 그런 춤 실력이다. 이런 얘기가 인터넷에 나왔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요. 문재인 후보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당 안팎에 돌렸죠. 이 메시지 내용을 한번 보면은 자, 요즘 제가 행복하다. 동지애가 눈에 보이고 소리로 들리고 당이 당으로 느껴지고 승리가 피부로 느껴진다. 여러분의 노력에 고맙고 승리를 확신한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게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요, 사람이 오지 말래도 밀물처럼 몰려옵니다. 근데 네. 당선 가능성이 낮아지면요, 제발 좀 있어달라고 도와달라고 붙들어도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요. 근데 이제 그만큼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는 얘기를 저렇게 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또 한편으로 저게 춤추는 모습 보면서 좀 생각이 드는 게 선거는 축제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도 굉장히 유쾌하게 즐겁게 축제처럼 해야 될 필요는 있겠으나 그런데 요번 선거가 어떤 선거인가 생각해 보면은 당선 가능성 높아지고 뭐 했다고 요번 선거의 어떤 그 의미, 성격을 생각해 보면 저렇게 하는 게 어찌 보면 좀 뭐랄까 일부 역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좀 문재인 캠프에서는 신중하게 유념하는 게 좋지 않겠나.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포스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예 저렇게 더불어 나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치인들 항시대기 이렇게 그러면서 유쾌한 국민감동 정치인 유세 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렇게 즐거운 분위기를 내고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트클럽 포스터를 패러디한 분위기를 내는 거죠. 예. 선거니까 뭐 분위기를 띄우는 차원에서 일정 부분 그런 뭐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그런 것은 할 수가 있지만 바로 신지호 의원 얘기한 대로 이번 선거의 의미가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서 구속됨으로써 이루어지는 이러한 선거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보궐 선거인데 과연 진지함을 넘어서 저런 정도로 누가 보면 뭐 스트레스 풀로 나온 사람 같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촛불 민심의 그 엄중함이라든가 지금 세월호가 인양돼 가지고 세월호가 인양이 돼서 지금 아홉구에 그런 못 찾은 그런 시신을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 과연 저렇게까지 과도하게 분위기를 띄우는 것이 옳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문재인 후보께서 자신감을 표명하는 차원에서 저렇게 미리 샴페인을 터뜨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실제로 부동층이 아침 어느 신문 여론조사에 보면 21%가 부동층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쪽에서 빠진 표가 문재인 후보 쪽으로 건너가기보다는 부동층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이 21% 향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또 뒤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 과거에 문재인 후보가 지난 2012년에 48%를 얻었는데 네. 아직까지도 지금 40%를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샴페인을 그렇게 미리 터뜨릴 상황은 아니다. 네. 그렇게 네. 봅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뭐 40%를 넘은 것도 있다는 점은 그러니까 말씀드리면서. 아침 여론조사에 예. 네. 진선미 의원이 페이스북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작은 몸짓 하나라도 기여하고 싶었다. 네. 그 표현을 쓰면서 아까 본인의 춤사위에 대해서. 예. 그런 표현들을 쓴 게 저는 왜 이제 많이 다가오고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그 기본적인 선거 전략적 측면에 있어서 대세론을 확산시키는 하나의 그 문자 메시지고 조금 더 가자라는 그 문자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런 문자 메시지나 그 춤사위들을 보면서 굳이 샴페인을 먼저 터뜨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네. 현실적으로 좀 과한 것 아니냐. 저는 외려 지금 마지막에 이 정리를 대세론으로 정리를 하고 싶어하는 민주당의 기본적인 의도와 의지가 보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읽어봅니다. 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문재인 후보 측이 좀 긴장해야 될 의혹 제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문재인 후보 변호사죠. 법무법인 부산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활동했던 법무법인 부산 시절에 2012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이 소렌토 차입니다. 저 양산집에 찍혀 있는 저 동그라미 안 속에 있는 저 차가 법무법인 부산에
그 리스차인데 이걸 이제 개인적으로 의원 시절에도 이용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거예요, 이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문재인 후보가 국회의원을 하기 전에 이제 그 변호사 할 때 법무법인 부산에 이제 그 구성 변호사였죠. 그리고 나서 국회의원이 되니까 그러니까 저 차는 기본적으로 법무법인 부산의 법무법인이 리스한 차량이에요. 그 차량을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서 서울에 올라오면서는 저 차를 안 쓰게 됐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유효차가 되니까 그 지금 문재인 후보 측의 해명이에요. 부산에 내려가면은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저 차를 임대료를 주고 썼다라는 게 지금 해명인데 네.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보통 법인에서 저렇게 리스차를 변호사가 그 리스를 해서 쓰는 경우에 그 법인에서 나가게 되면 아니면 이제 그 변호사로서 휴업을 하게 되면은 네네. 그 차를 인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리스 회사에서도 운전하던 그러니까 그 차를 이용하던 사람이 리스 인수를 하면은 뭐 그 별도의 비용을 안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문재인 후보가 부산에 갈 때 저 차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저 차량을 인수를 했으면 됐지 왜 굳이 법무법인 부산이 계속 리스 계약을 유지를 하고 임대료를 줘가면서 썼는지 저는 해명이 좀 석연치 않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부산을 방문했을 때 썼고 월 15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이거를 800만 원에 인수를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근데 이제 안 내고 쓰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월 15만 원 이렇게 냈다 그러는데 네. 이것도 이제 시가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낮으면 또 문제가 되는데 뭐 한두 번 사용하는데 월 15만 원을 냈다 그러면 뭐 그게 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에 대한 증빙 서류를 내면요 그 불필요한 논란이 종식될 수 있으니까요. 뭐 그 송민순 회고록 논란 때도 그랬지만 하여간 그 의혹이 제기되면 그거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 수준에 맞는 어떤 증빙 자료를 좀 제출하는 게 좋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권혁기 수석 부대변인 리스차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통상적인 중고차보다 낮은 시세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시세 차익을 거둔 것이 아니다. 이런 해명을 일단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 문제가 그렇게 크게 다룰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시세 차익 해봤자 무슨 몇 천만 원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알려지기는 뭐 한 1,200~300만 원 하는 건데 800에 인수했다는 건데요. 또 더군다나 저 차를 부산이라는 그 법무법인에서 일부러 빌려준 것도 아니고 원래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사용했던 차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또 문재인 의원한테 준 게 아니고 문재인 지금 그 후원회에다가 리스를 해줬다는 거니까 뭐 법적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따져 보면은 꼭 그래서는 안 되지 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이 사회적인 어떤 비난이라든가 뭐 도덕적인 뭐 문제로까지 비화될 사안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1위 후보인 만큼 검증의 잣대가 좀 더 엄격해졌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확한 소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뭐 대단한 의혹이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